성투하세요, 영학입니다. 일본의 네이버 라인 지분 탈취 시도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시끄러운데요. 이 사태의 내막과 정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로드 날짜인 5월 11일까지의 라인 사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선 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라인은 2011년 네이버에서 출시한 네이버 톡이 그 시초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에 밀려서 큰 점유율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략한 곳이 일본 시장인데요. 일본 시장의 공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출시 이후 엄청난 점유율을 가져오고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성공 이후 네이버톡은 라인으로 편입되었죠. 라인으로 변신 이후 대만, 태국까지 진출하며 2014년 이용자는 4억 명을 돌파하고 현재 추정되는 이용자 수는 10억 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인 홈페이지에는 전 세계 2억 명이 사용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억 단위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메신저라는 것은 확실한데요. 2019년에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협력해 야후 재팬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씩 지분을 가진 회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결정이 차후 2024년에 큰 사건을 발생시키게 되죠. 이 사건의 시작은 작년 11월에 일어납니다. 라인의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편이고 서버 관리 및 기술 업무는 네이버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라인의 서버는 일본에 있지만 이 서버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관리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건데요. 해커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해킹해서 라인 이용자, 거래처, 직원 등 51만 건의 개인정보에 접근했습니다. 분명히 네이버의 큰 잘못이지만 은행 계좌, 신용카드 정보 같은 중요한 정보들은 보호되었고 아직까지 외부로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만 뒤에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일본 총무성은 1차와 2차에 걸쳐서 행정 지도를 했고 3개월마다 재발 방지책의 진행을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라인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거론했습니다. 사실상 50%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의 지분을 매도하라고 압박을 준 것인데요. 일본, 대만, 태국, 그리고 동남아 시장까지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라인을 일본이 가져가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유튜브의 점유율은 굉장히 높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유튜브에게 보안상의 문제로 유튜브 코리아의 지분을 한국에 넘기라고 하지는 않죠. 그리고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과기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게 하지 않겠다며 차별적 조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 발 뒤로 물러난 발언을 했는데요. 행정 지도에서 지분 매각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말은 그럼 도대체 어떤 뜻인지 제가 다시 물어보고 싶네요. 정말 중국도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틱톡을 견제하기 위해서 관련법까지 제정하며 행정 처리를 몇 년을 했는데요. 이런 압박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어떤 입장일까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회사의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분 매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분 매각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메신저는 이전처럼 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닌 금융, 쇼핑, 게임, 웹툰 서비스 등등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풍부한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카카오만 봐도 알 수 있듯이요. 앞으로 라인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업로드 이후에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된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라인 탈취 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영상들을 원하시면 구독 및 좋아요 하셔서 빠르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